저 어떻게 지금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운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세수할 시간조차도 없다. 뭐 밥 먹을 시간 없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는 김밥으로 기저귀 차고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저귀 차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그 업무의 이제 그 정도가 매우 강하고 또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속도를 맞추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죠.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제화시켜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신속한 논의를 하고 그 신속한 논의가 돼서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속도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신속한 논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 것은 수교의 과정이라는 걸로 던져놓고 가져와서 푼 것은 실행하고 실행할 때는 속도와 효율과 효능감이다 이렇게 가니까 공직에서 기업도 아닌데 이걸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광스럽게 불려 들어간 사람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을 거다. 나온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발휘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 성과에 미치지 못할 때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람이 그 분위기에서 네, 네. 뭔가 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내지 못할 경우에는 튕겨 나오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전화 안 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당수가 ting겨 나올 거니까 다시 여러분들 전화 와서 국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농담처럼 대표님 던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전화 받고 서로 고사할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지금 전화 받는 게 영광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전화 받는 게 영광이 아니고 들어가서 성과 내야 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급부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김종욱 박사가 수석이든 장관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응을 해서 효능감 있는 결과물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첫 번째 그 개인이 얼마나 많이 역량신장이 됩니까? 네. 두 번째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실력자로서 본인이 단체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든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적 자원들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방식의 이런 추진력 그리고 성과 중심주의가 공직 사회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자원들을 양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선택지가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누굴 뽑아도 괜찮은 거예요. 뭐 보수든 진보든 다 이런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나보다 한 10배쯤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 경영을 맡게 된다면 이런 이제 과정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또 방식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종의 매뉴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빈채론님께서 강유정 대변인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강훈식 그 비서실 정신줄이 나갈 정도입니다라고 댓글 주신 분도 있고요. 실제 그럴 것 같아요. 뭐 시작하자마자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려니까 정말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요.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서는데 그래도 단장은 좀 하고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 단장은 하긴 했더라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단장이에요. 국회 대변인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그게 이제 지금 업무의 강도나 속도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죠. 이제 그만큼 실무적으로 일을 가지고 따지고 일을 효능감 있게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보수 진보가 지금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적 과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영광스럽게 뽑혀간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 잘하면 본인한테 앞으로 기회가 더 크게 오니까 웬만하면 적응해서 튕겨 나오지 말고 죽기 살기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라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전화 받으면 저 거부하지 말고 잘 정해라. 난데없이 댓글에 지금 신용환 교수님 저 고향을 놓고 논쟁이 있으시네. 예, 저는 저 충청도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이제 불과 몇 분이지만 인사를 보고 어떤 뭐 관통하는 코드 같은 거 발견되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 참모들 진짜 고생하겠다. 이제 느낌이 뭐냐면 저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으니까요. 네. 죽겠어요. 그때도 아침 죽겠어요? 7시에 출근해서 네. 저녁 10시, 11시 퇴근하고 토요일 날 7시, 8시까지 일을 하고 당연히 일요일 날 그럴 나오라 거라고 그러고 막 생각하죠. 그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지금도 살지? 그래요. 어떻게 살지? 근데 그다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자기 참모들한테는 역동성과 속도를 강조했다.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가야 되는데 역동적으로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너무 자꾸 너무 겁을 주시는데 두 분. 아니 실제 그 부분 큰일 들어가서 났네. 적응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낮에 밥 먹고요. 그 예. 안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딱 들어와서 딱 눈 감으면 잠이 와요. 아. 그래서 낮잠까지 시간을 줘요. 한 30분 자라고. 당분간 용산 주변에 식당들이 이렇게 장사가 좀 잘 안 될 수도 아니, 있겠네. 구내 식당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예, 예. 구내 식당에서만 식사하시겠는데. 전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축이죠.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소위 내란을 극복해왔던 우리 참모진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엄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각은 천천히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오는 동안에 정식적인 국무회의를 하는데 75일이 걸렸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관 인선을 완료한 게 195일이 걸렸다고 네.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상황에서 더 속도감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인사검증도 되게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전문성들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각이라고 하는 진영을 갖추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존재하고 또 국민적인 이화 요구들이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들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강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실력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좌파이건 우파이건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저 사람이 국민들한테 저 사람이 저기에 장관으로 가게 되면 일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인사검증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각은 전문성일 것 같고요. 외교안보 라인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경륜과 경험을 예.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위성락 그다음에 이종석 제가 이제 두 분하고 이제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 같이 일을 해본 네. 그 아래서 일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경험과 경륜이 오랫동안 누적된 분들이어서 외교안보는 상당히 천천히 차근차근 잘 따지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참모진용은 역동과 속도, 그다음에 내각은 전문성과 국민적 신뢰, 그다음에 외교안보는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 식의 인사 기조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친소가 아니라 이제 실력과 실용이라고 이제 그 코드를 볼 수 있겠는데요. 확고부동합니다. 그 부분은 뭐 친소관계 이런 것들은 뭐 따지는 것들 그냥 김종국 박사 어디서 봤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친소관계 끝이에요. 그게 언제 봤든 그건 인연이 끊이라는 것은 관계로부터 출발하니까. 근데 관계가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몇 %냐 10% 이내이고 90%는 역량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맡긴 일이 그 사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 것 같고 인사 과정에서 내부에서 지금 논의되는 과정이 바깥으로 아예 흘러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 정도 외에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바깥으로 지금 흘러나오지 않는 이 철저한 이제 인사 방식이 주변에서 혹시 뭐 전화 받았던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2명 정도는 들어봤는데요. 있었어요? 뭐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어떻게 되냐? 정권 출범하잖아요. 저 용산이라 칩시다. 청와대는 그 주변에 저녁에 사람 만나려고 줄을 서서 난리 법통도 그런 법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누구 야 김종국 박사 이번 어디 갑니까? 연락 받은 거 있습니까? 야 그 아는 라인 여기 있잖아 어디 막. 그럼 여의도 가면 더 하고요. 청와대 주변이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인재를 이제 어쨌든 발굴을 하고 쓸 때는 각자 가진 특징과 장점들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대통령이 기여한 게 이만큼인데 나도 왜 챙겨주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청구서 가지고 오는 사람부터 복잡한 양상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10분 일도 없다. 네. 아예 모른다. 그러니까 네, 네. 보안부터 철저하게 하면서 인적 자원의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전화 안 온 분도 걱정할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 미리 전화 안 옵니다. 그게 다 결정되고 나서 전화 와서 의사를 묻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라일락님이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오래전부터 하늘이 준비해 놓은 대통령이라고밖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복받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면은 너무 칭송한다, 찬양한다, 비판할 거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며칠 동안 네. 저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을 보고도 사람의 한길 마음속을 모를 때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왔던 그 길,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며칠 동안이지만 보여주는 모습, 국회에서 취임 선서할 때 했던 그 발언의 내용, 오늘 현충일의 추도사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고 제대로 나라 바꾸겠느냐, 네. 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혹시라도 부를지 모르니까 실력을 키워서 정신 차리고 대기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예,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 아래 있는 신하들이 성군이 나셨으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하지 말아라. 네. 후대가 노래하게 하라. 지금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비어천가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빚을 진 게 없다. 네. 내가 정치를 해오면서 내가 빚을 진 게 없다. 빚을 진 게 없으니 갚을 것도 없다. 내가 갚는다면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국민한테 갚는 것만이 도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만약에 주류 정치인들처럼 엄청난 관계들이 있으면 그 관계를 끊기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럼요. 막 얘기해서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안 해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그리고 그런 관리들을 해왔기 때문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정확한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인사가 많사지 않습니까? 네. 인사로부터 영이 쓰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인사를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은 그 영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게 네. 기풍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인사가 만사이고 그 인사에 따른 기풍이 만들어지고 그 기풍이 문화가 돼서 관료 사회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에서 봉사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기풍만 만들어낸다면 그 속도가 빠르건 아니면 느리건 아니면 역동성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방향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지금 아무 생각해도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레드님께서 추진력, 속도력, 국민 통쾌, 상쾌. 이정수님께서는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속도 내시다가 오차 생길까 걱정되네요. 또 건강이 해칠까봐 걱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특수 상황이라서 초기에는 더 집중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뒤에는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 가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또 참모들의 임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 스타일, 업무 스타일, 여기 하나 이제 오광수 그분에 대한 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며칠 동안에 뜨거운 국민들의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한 거, 또 주장에 대한 거, 비판에 대한 거 아마 참모들이 다 보고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하루 이틀 더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면서 또 여러 대상자들을 보시지 않나.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팩트를 놓고 또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 건 당연히 좋다. 그러나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오광수 대변인 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대변인이 하나도 민정수. 네. 그거 저 오광수 참 변호사 건에 대한 민정수사 건에 대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국정상황실장을 놓고도 이런저런 좀 고민들이 아마 방송에서 처음 말씀을 드릴 수도 뭐 있는데 하마평 올라온 게 예, 있었나요? 근데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는 네, 그렇죠.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통령의 지금 과제별 성과를 이해하는 사람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저 인사 자체가 저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궤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시각이 다를 경우에 압도적 지지를 해줬던 지지자들 쪽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조금 뒤로 제쳐놓고 그대로 서너 것을 밀어붙일까 말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간에 전체적으로 수석급 인사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광수 변호사밖에 없느냐? 뭐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지만 굳이 맞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써야 될 만큼 정말로 저 사람의 실력이 출중하고 완벽하고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결국 이것이 정치인지라 권한이 대통령에게 위임이 돼 있긴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람을 쓰는 것은 우리 너무 불편합니다.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행정을 해야 하고 정책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그 영역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아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배제하기가 어려울 건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명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도 마땅치가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다른 쪽에 지금 인사도 좀 이것 때문에 조금씩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제가 분위기는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참모들이 전달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비판 의견들에 대해 취합 정리 보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건 이런 거겠죠. 이제 인수위가 있었더라면 에드벌론을 충분히 띄워서 여러 가지를 검증도 충분히 하고 에드벌론을 띄워서 반응도 보고할 여유들이 좀 있는데 약 50일 정도 인수위가 진행되니까. 근데 지금 특수성으로 인해서 빨리 지금 특검도 시작을 하는데 민정수석이 없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상의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조금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 비난이 이제 또 집중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저는 지금 전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과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미루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김주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화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화돼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뜨거운 거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민정수석이 누가 오든 말든 별로 고민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이 어찌 보면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인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정수석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공직사회 감찰하는 겁니다. 공직사회 기강 잡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국회가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국회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딘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특히 이 특수통들이 민정수석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정치화되고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기 식구를 감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민정수석만큼은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정확하게 국민적인 여론들을 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만큼은.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락이 걸렸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진짜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셔야지 뭐 검찰 개혁이든 아니면 공무원 기강 확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인사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신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야당에서 엄청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인사 스타일, 업무 스타일,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스타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께 참 그 대선 기간 내내 많은 분들께 압도적인 표를 몰아달라고 읍소 호소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이 인수위가 없는 기간 내란에 또 친위 쿠데타의 이런 상처를 딛고 일어난 이재명 정부, 더군다나 허니문 기간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언론 지형이 그렇습니다. 야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